자, 자바스크립트. 자, 시작했고, 방금 전에 간단하게, 화면에 출력하는 건 방금 전에 얼러트라고 했습니다. 그거 다시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팝업창으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얘는 화면에 경고창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형태를 출력하려면 뭐가 있냐면 도큐멘트 write 그런 게 있습니다. 도큐멘트 write 여기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hello 자바스크립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언어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언어가 있고 구분 안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얘는 자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우선 화면에 띄우면 자 팝업이 먼저 뜨죠. 그 다음에 요 화면에 실행이 뭐가 어렵다. 도큐멘트 점을 뭐였지? 아 이거 이거로 했나? 도큐멘트가 추상 그건가 보다. 다시 점 라이트 도큐멘트 라이트 보시다 도큐멘트 점 라이트 있죠? 도큐멘트 점 라이트 그런데 에러가 왜 뜰까? 도큐멘트 점 document 에러가 네네. 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뜨죠? 해놓고 그때 보면 hello 자바스크립트 뜹니다. 그러니까 아까 얼러트는 조그만 창 띄우는 거고 도큐멘트.write는 요 사용자 화면 요 HTML 화면 있죠? 거기에 띄우는 거예요. 용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테스트를 할 때는 이 두 개를 용도에 따라서 번갈아 씁니다. 화면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 그거를 우선 쓰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문법을 한번 볼게요. 책에는 콘솔창 이것도 있는데 그거는 우선은 두고 문법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문법에 대해서 변수 자, 기본 문법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 variable 해서 변수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변수예요. 변수. 내가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가 보통 사용자 입력창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용자부터 정보를 입력받으면 그 받은 걸 어딘가 저장을 해야 돼요. 임시로. 그래서 그걸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가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담아두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컴퓨터에서 변수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메모리상에 저장이 됩니다. 메모리상에 저장되는 건 그러면 얘는 순서가 문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변수 우선 지우고 변수 사용 첫 번째 변수를 선언한다. 변수를 선언하는데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let 변수명 그 다음 변수를 초기화한다. 그거는 변수명 이꼴 값
자, 우선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let a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a 선언하고 이런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alt a 자, 요런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면 됩니다. 요렇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용한 방식이. 자,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뭐가 뜨냐면 숫자 100이 얼러트로 뜹니다. 숫자 100이 화면에 얼러트로 뜨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let이란 말은 변수를 선언하는 명령문입니다. let 이러면 변수 선언. 자, a는 내가 사용할 변수명입니다. 그럼 얘가 자, let a 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가 얘가 메모리야. 예를 들어 메모리. 자, 메모리 공간에 a라고 이렇게 둬요. 실제로는 a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자가 개발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a라고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그 a가 아닙니다. 그러면 딱 a를 메모리상에 A의 시작을 초기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러면 얘가 선언이 변수를 선언한다. 얘 의미가 어디 메모리에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 둔다 이 말이에요. 메모리에 이제 A를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변수를 초기화한다는 말은 해당 A라는 변수에 내가 어떤 값을 저장해서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숫자 100을 썼습니다. 그럼 두 번째 브라우저가 얘를 읽고 a equal 100 이러면 어디 아까 a라고 지칭해 놓은 곳에 100 이렇게 저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메모리상에 그럼 메모리상에 저장해 놔야지 내가 그 해당 저장해 놓은 변수를 나중에도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우선 선언을 하고 초기화한다는 말은 메모리 공간에 해당 값을 저장한다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사용할 때 아까 alert 경고창이 있었습니다. 아까는 제가 쌍따옴표 안에 글자를 어떻게 입력해서 출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alert 안에 앞에서 변수를 선언한 A를 활용을 했어요. 그럼 이 A에 아까 뭐가 들어있죠? 100이 들어있죠? 그럼 100을 출력해준다 이 말이에요. 100 이렇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는 메모리 저장 공간에다가 변수에 저장될 값을 메모리상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줄로 안 쓰고 일반적으로는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합니다. A equal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줄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한 줄에 let 변수명 equal 값. 자, 그렇게 사용하는 게 변수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식인데 여기 앞에 변수명 있죠? 변수명. 그럼 변수명을 또 우리가 아무렇게나 붙일 수는 없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변수명을 붙이는 규칙이. 변수명을 붙이는 규칙이 변수명. 책에 변수명을 만드는 여기 있네요. 변수 선언의 규칙이 있어요.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한글은 안 씁니다.
무조건 한글은 안 써요. 자, 변수 이름을 지을 때는 영어 문자, 그 다음 언더바 또는 숫자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은 항상 영어 문자가 먼저 와야 됩니다. 시작할 때 변수명은, 왜냐면 변수명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띄어쓰기 또는 기호는 안 합니다. 기호는 뭐가 언더바 또는 달러 사인 기호 그거만 쓰고 나머지 기호를 안 써요. 일반적으로는 기호도 잘 안 써요. 뭐가 영문자 숫자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영문자 숫자. 그래서 그걸 할 때는 영문자 숫자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now 이러면 지금 현재 뭐라 이 말이에요. 언더바 그 다음에 숫자는 처음에 시작은 숫자로 안 돼요. 무조건 첫 글자는 영문자로 돼야 됩니다. 뒤에는 숫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만약에 만들 때에 변수를 만들 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용자의 이름을 받아온다 그러면 let 이름이니까 name equal 뭐 홍길동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사용자가 여러 명이면 name 1번, name 2번 이렇게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1 name, 2 name 이렇게는 안 됩니다. 숫자가 뒤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변수를 만드는데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결합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 이름 같으면 name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뭐 전화번호 하면 텔, 폰, 뭐 넘 이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 주소와 직장 주소를 받는다. 그럼 집 주소는 뭐 예를 들어 홈 어드레스 그렇죠? 직장은 뭐 오피스 뭐 어드레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ADRESS 이런 것처럼 두 가지 용어가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주소가 한 개면 어드레스 이러면 되는데 직장, 집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지면 보통은 방식이 가운데에 언더바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더바 이렇게 붙여서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홈 어드레스, 오피스 어드레스 이렇게 언더바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얘를 우리가 스네이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스네이크, 뱀. 어떤 경우는 뒤에 시작하는 글자 있죠? 뒤에 시작하는 문자를 또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A, D,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니까 변수명 만들 때 앞에 거 언더바 붙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시작하는 단어는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걸 캐멀 케이스랍니다. 캐멀 케이스. 그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식대로 단어가 합쳐지면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그 변수에 저장되는 값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응? name이면 name, 뭐 나이면 age, address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A 1번, A 2번, A 3번 이러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다른 개발자가 봤을 때 딱 보고 변수명만 보고도 얘가 어떤 값이 저장돼 있구나 유추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냥 A1, A2, A3 이렇게 해버리면 유추가 안 됩니다. 그 실행을 시켜봐야 알지. 그래서 해당 자료가 저장되는가 연관성 있는 영문자를 찾아야 된다. 그게 일반적으로 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변수의 종류. 그래서 변수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거. 자, 그러면 이 해당 변수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볼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일반적으로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자료형. 변수에 저장되는 값들의 종류. 그걸 자료형이라 해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언어는 다 자료형이 있습니다.
조금 언어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자료형들이 있어요. 거기서 종류에 있는 자료형만 써야 돼요. 그러면 자료형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숫자 자료형.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요거는 숫자 자료형입니다. 숫자 자료형. 요거는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 자, 얘는 변수에 저장할 때 그냥 값 이렇게 바로 저장을 해요. 아무것도 안 붙어줍니다. 숫자는 그냥 저장을 시킵니다. 변수에 저장을 할 때. 그게 숫자예요. 지금 현재 제가 선언한 A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건 숫자 값이죠. 그럼 이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숫자가 있고, 그러면 숫자는 일반적으로 뭐 사용할 때 쓰냐면 연산, 더하기 빼기 계산하는 거, 그죠? 숫자 자료형을 쓸 수 있는 게 연산에 사용이 돼요. 계산하는 거는 숫자 자료형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사칙 연산 같은 거. 그 다음 쓰는 건 또 자주 쓰는 건 문자열이 있습니다. 문자열. 숫자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저장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를 일반적으로 잘 안 써요. 그냥 일반 숫자는 그냥 숫자 이렇게 쓰면 돼요. 숫자 자료형을 우리가 용어로는 int라고 부릅니다. 정수, 기본적으로 쓰는 걸 정수라고 해요. 정수. 근데 여기 책에 있는 big int는 아주 큰 숫자다. 이 말이에요.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게. 큰 숫자. 왜냐면 아까 변수가 저장되는 게 메모리에 저장된다고 했죠. 그러면 메모리에 저장을 할 때 해당 데이터가 자료형의 종류에 따라서 메모리가 차지한 공간이 달라져요. 100이 저장되는 공간하고 억이 저장되는 공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가 많이 자료를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거 계산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일반적인 int 숫자형 자료를 씁니다. 여기는 big int는 뒤에 n을 붙이죠. 그러면 얘가 작은 숫자가 들어가는데도 만약에 n을 붙였다 그러면 얘가 공간을 많이 할당한다 이 말이에요. 메모리가 컴퓨터가 알아서 공간을. 나머지는 비움 상태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얘가 만약에 big int 이 자료형을 쓴다 이렇게 하면 이미 숫자는 작은 내가 100 쓸 건데 뒤에 int, big int 뒤에 n을 얘는 붙여서 사용을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메모리한테 너 공간 크게 잡아. 근데 실제로 쓰이는 건 한 칸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공백이나 이런 걸로 채웁니다. 쓸데없이 메모리 낭비다 이 말이야. 그럼 메모리가 저장 공간을 차지할수록 다른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면 걔가 메모리 공간이 작으니까 느리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돼버리거나.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기본 숫자 자료를 씁니다. 저렇게 큰 자료를 다루는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 자, 그러면 숫자 제일 많이 쓰는 건 문자, 글자예요. 글자. 글자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글자. 문자형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는 스트링 이렇게 불러요. 그럼 변수에 문자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문자 열 이렇게 쌍따옴표 또는 단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반드시. 글자는 숫자는 그냥 숫자만 써보면 되는데 문자는 쌍따옴표 단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A에 제가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글자 만약에 옹길동이다 이름을 입력했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쌍따옴표 단따옴표. 만약에 얘를 안 묶어줬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응? 안 묶어주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얘를 실행시키면 VS 코드 예상에서도 얘가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얼러트를 띄우는데 A 이렇게 쓰면 A에 들어가 있는 걸 얘가 화면에 출력해줘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수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오류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류를 찾을 때 아까 VS 코드에서 오류를 찾는 방식이 있고 또 여기서 브라우저에서는 우리가 개발자 모드 있죠? 개발자 모드에 또 오류를 출력시킬 수도 있어요. F12번 누르면 얘가 꺼져가지고 개발자 도구에 가면 어디에서 오류를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 HTML, CSS는 엘리먼트 탭을 봤습니다. 그럼 엘리먼트 옆에 보면 콘솔이 있어. 콘솔. 거기에 가보면 오류가 떠요. VS 코드가 찾는 것도 있고 여기가 저는 보통 콘솔을 이용합니다. 여기 개발자 모드를. 그럼 거기에 홍길동 is not defined 이런 말은 홍길동이란 걸 제대로 정의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홍길동이 defined 제일 많이 뜨는 오류가 is not defined 그럼 변수가 뭐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응? 변수 선언이 잘못됐다 그 얘기야. 그러면 왜 얘가 이렇게 문자 열인데 이렇게 인식을 해보면 얘를 글자로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요. 글자는 항상 쌍따옴표 단따옴표로 문자 열은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문자의 형태는 글자를 사용할 거면 이렇게 입력을 해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언어든지 숫자는 그대로 문자는 쌍따옴표. 모든 언어가 그래요. 그 다음 자료형은 논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형. 자, 요거는 우리가 컴퓨터가 인식하는 건 0, 1을 인식한다고 했어요. 컴퓨터가 인식하는 건.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게 논리형은 true, false 값이 있습니다. true, false 값. 그거는 논리 자료형. 논리형. 얘는 일반적으로 불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쓸 때 정해져 있습니다. 값이 얘는 true 또는 false. 어떤 언어들은 true를 true 안 하고 1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 false 값은 0을 인식해요.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인식하는 건 true, false만 인식을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1인지 1 아닌 건지 그것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본질적으로 그런 거 사용할 때는 논리형. 지금 현재 우리가 논리형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얘는 true, false. 그러면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0이거나 뭔가 값이 애매하거나 값이 없는 건 false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인식을 안 해요. 중간은 없습니다. 응? 중간은 true 아니면 false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값이 뭐가 없거나 숫자가 0이거나 하면 컴퓨터는 이게 false 값으로 인식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true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문자 열이죠. 문자 열인데 얘는 쌍따옴표를 안 해요. 얘는 쌍따옴표 안 하고 뭘로? 그냥 true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true. 그러면 색상이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true, false는 쌍따옴표 없이 그냥 써요. 그럴 때에 요거를 문자 열은 아니고 뭔가 기능을 따로 수행하는 걸 보통 컴퓨터 언어에서는 예약어라고 부릅니다. 이미 예약된 문자 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명을 만들 때는 예약어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쓰고 있는 거라 예약어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true, false 값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실행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true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쓸 건 아니고 좀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다른 거 할 때 쓸 거예요. 어쨌든 논리형이라는 것도 있다. 얘도 어떤 언어든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숫자, 문자, 논리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나머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단순한 거 자료를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형이에요. 뒤에 나오는 건 복합이라서 한꺼번에 여러 개 저장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따로 있다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요거
원식형, 단순 자료형이래, 일반적으로. 단순 자료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처음에는 숫자 자료형. 자, 숫자 자료형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숫자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건 정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정수가 있고, 소수가 있습니다. 그걸 언어에서는 소수를 실수라고 부릅니다. 실수. 근데 여기에 자바스크립트는 실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정수는 간단하게 얘가 계산을 해요. 정수는 일반적으로는. 근데 정수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컴퓨터가 정수를 계산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쓰면 100 더하기 50 이러면 컴퓨터가 얘를 바로 인식을 안 해요. 100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변환해 줍니다.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이진수로 변환하면 예를 들어 이진수로 변환하면 101010 이렇게 변환이 돼요. 그럼 50을 이진수로 변환. 그러면 뭐가 또 얘도 101010 이런다면요. 그럼 컴퓨터는 그러면 요걸로 계산해요. 요걸로 계산을 하고 요걸로 계산을 해서 각각 더해서 결과가 나오면 얘도 또 이진수예요. 101010 이걸 다시 10진수로 우리가 사용하는 10진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화면에 출력할 때는. 그 단계를 거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수는 여기 차지하는 공간이 몇 개 안 됩니다. 정수를 연산할 때는. 메모리가 작게 들어갔는데 실수는 여기에 몇 배로 들어가요. 숫자가 작아도 실제로 우리가 쓰는 숫자가 만약에 10이랑 10.3이랑 간단해 보이죠? 여기는 숫자가 하나, 점까지 포함해서 4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실제로 계산하는 건 얘를 계산하는 것보다 얘가 메모리를 많이 차지를 해요. 많이 차지를 하고 실수를 정밀하게 계산을 못합니다. 실수는. 그래서 요게 훨씬 힘들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가 계산할 때 실수를 계산하는 게 힘들어요. 정수는 간단하게 한 번에 딱 해당되는데 실수는 또 점도 계산을 해야 되고 뒤에 소수점 자리도 계산을 해야 되고 복잡해요. 그렇다. 그래서 조금 정확한 값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자, 그게 숫자 자료형인데 숫자 자료형은 뭘 하려면 우리가 숫자 자료형 쓰는 건 연산을 하기 위해서 쓰이겠죠? 숫자는 연산을 써요. 연산. 그러면 숫자 자료형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제일 먼저 숫자 자료형 이렇게 해볼까요? 두 개의 정수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더하기 한 다음 변수에 저장하고 더하기 결과를 또 변수에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출력하는 걸 만들겠습니다. 더하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말이에요. 더하기 기능. 그러려면 변수가 몇 개 필요하냐면 이제 기능을 만들 때 내가 변수가 몇 개 필요한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더하기 기능. 그러면 더하기는 P연산자가 2개입니다. 그쵸? 더하기는 P연산자가 2개예요. 연산자 플러스 외에 숫자가 2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변수가 2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결과를 또 저장하는 변수가 필요해요. 더하기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 그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변수 만약에 예를 들어 10을 저장하고 두 번째 변수는 5를 저장했어요. 10하고 5하고 더할 거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더한 결과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얘는 뭐가 이렇게 씁니다. A 플러스 B 더하기 연산자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플러스 연산자. 그래서 이번에는 얼러트로 뭘 출력하냐면 이 C를 출력해 봐야 되겠네요. C. 결과값을 우리가 확인할 거니까 화면에다가 두 가지의 숫자를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최종 목적이 C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C가 필요합니다. C.
자,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5니까 뭐가 15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15가. 얘가 두 개의 정수를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더하기 결과를 변수에 다시 저장하고 출력한다. 그러니까 정수는 숫자 자료형은 이런 사칙 연산이 활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칙 연산. 그러면 사칙 연산은 종류가 이겠어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는 별표예요. 아스테리크 곱하기. 나누기는 슬래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나누기. 퍼센트는 나머지 값. 나머지 값 구하는 거. 기본적인 연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값.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요거 기호를 바꾸면 되게 곱하기 한번 해볼까요? 10 곱하기 5 이제 이렇게 곱하기로 바꿔서 곱하기로 바꿔서 실행을 시켜보면 곱하기 5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는 이제 5가 출력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치면 마이너스니까 10 마이너스 5 해서 5가 출력이 되고. 자, 나누기 해볼까요? 나누기. 슬래시가 나누기입니다. 슬래시 나누기. 이것도 해보면 2가 출력이 되죠. 10 나누기 5. 얘가 나머지는 지금 얘가 10 나누기 5 하면 나머지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해볼까요? 10 나누기 3 하면 몫이 3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이 출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퍼센트 있나? 이거를 퍼센트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어요. 얘도 자동적으로 구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0 나누기 3 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산수. 그렇게 하는 게 숫자 자료의 용도예요. 그래 이런 사칙 연산을 할 거면 숫자 자료를 써야 돼요. 숫자 자료. 그 다음에 왜? 그래서 숫자는 딴표 안 붙이고 그냥 쓴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A가 숫자인데 이런 하나는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컴퓨터는 글자로 인식해요. 숫자 100이 아니고 문자 100. 그럼 정확하게 얘가 진짜 그렇게 인식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또 함수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렇게 씁니다. type of 다음에 a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a도 확인해보고 A가 다 도대체 데이터의 종류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겠다면 그럼 b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두 개 다. type of는 자료형이 어떤 건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type 변수의 자료형을 출력해 줍니다. 얘는. 변수의 자료형 뭔지.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분명히 숫자형으로 입력받았는데 출력되는 결과값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경우는 입력받는 양식에 따라서 나는 숫자로 사용자들이 숫자를 입력했는데 입력받는 양식에 따라서 그기를 문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변수가 뭐가 정확하게 저장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변수에 들어있는 게 진짜 숫자 형태인지
아니면 숫자인지. 응? 구조는 표현되는 건 숫자 형태지만 숫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type of 이름은 얘를 type of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데이터의 자료형을 확인시켜준 거.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나 동일해요. 숫자 형태인데 컴퓨터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면 처음에는 타입이 아까 A에 10 저장한 건 숫자죠. 그래서 타입을 찍어보면 넘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확하게 얘가 숫자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뜹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스트링 돼 있죠? 문자, 열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정확한 결과값이 아니면 잘못 내가 어쩌다 보면 짱땅표를 숫자에 찍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이 type of 연산자라는 걸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형 그 다음에는 자료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문자 열은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문자 열 할 때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얘는 필요가 없고 자 alert 있죠? alert 요 alert는 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hello 이렇게 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hello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적어서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변수에 저장해 놓고 이래 놓고 A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출력한 건 나 한 번만 그냥 출력하고 땡이야. 그냥 끝이야. 이러면 되는데 변수에 저장하고 출력하는 건 이 변수를 나중에도 활용하고 나중에도 얼러트장에 여러 번 쓰고 이럴 거면 만약에 내가 얼러트에 헬로를 100번 출력해야 돼요. 그럼 얼러트 헬로 이런 거보다 변수 하나에 저장해 놓고 해당 변수를 쓰는 게 코드가 더 작죠. 대부분 코드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한 번만 하고 말 거야. 그러면 바로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내가 계속적으로 그 변수를 활용해서 그 결과값 또는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또 할 거면 이제 변수에 저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hello 다음에 화면에 어떻게 출력하고 싶냐면 hello 찍고 그 다음 칸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찍고 싶어요. 이렇게 줄 바꾸면 그 출력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컴퓨터는 여기서 얼러트 장에서 띄우는 건 그러면 줄 바꿈을 알려줘야 됩니다. 줄 바꿈을. 그게 뭐냐면 그걸 escape 문자라 하는데 요렇게 써요. 자, 컴퓨터에서 줄 바꿈은 뭐냐면 여기 뒤에다가 역슬래시 엔터 키 위에 있습니다. 역슬래시 n이 줄 바꿈이에요. 역슬래시 n이. 엔터키 위에 있는 거. 엔터키 위에 있는 거. 역슬래시, 슬래시 말고 슬래시랑 또 역슬래시는 달라요. 슬래시는 얘가 시프트 키 옆에 있나? 이게 슬래시고 역슬래시는 W 모양. W 모양. W에 밑줄 꺼진 거. 그게 역슬래시예요. 그게 화면에는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역슬래시 n 이러면 이게 줄 바꿈 기호다 이 말이에요. 줄 바꿈 기호. 컴퓨터한테는 알려줘야 돼. 줄 바꿈을 흑수하게. 자, 그러면 hello 다음에 뭘? 역슬래시 n 이렇게 하고 그렇죠? 역슬래시 n 이런 다음에 뭘?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역슬래시 n 한 다음에 공백을 띄울까요? 이렇게.
자, 이래 놓고 실행을 해보면 뭐가 헬로 밑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엔터키가 쳐가지고 입력이 됩니다. 역슬래시 n이 줄바꿈. 그럼 왜 앞에 역슬래시 붙이냐면 역슬래시 없으면 n은 그냥 글자예요. 그냥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구분하는 용도로 역슬래시 n 엔터키 줄바꿈. 그럼 만약에 선생님 저는 헬로 자바스크립트 가운데에 쌍따옴표를 붙이고 싶어요. 응? 쌍따옴표가 출력되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두 개가 되지만 이래 버리면 오류가 뜨죠. 그렇죠? 왜냐면 컴퓨터는 앞에 있는 쌍따옴표 그 다음 두 번째 쌍따옴표를 종료로 인식을 해요. 문자열의 종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문자열이 쌍따옴표로 시작되는데 시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얘도 화면에 내가 출력하려면 앞에 역슬래시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역슬래시를 붙이면 컴퓨터한테 얘는 글자가 아니고 어떤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쌍따옴표는 종료, 그죠? 종료로 인식하니까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주면 화면에 이제 쌍따옴표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슬래시다. 다른 기호도. 자, 그 다음에 줄바꿈, 문자열은,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B 해서 얘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걸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화면에. 그러면 지금 헬로 자바스크립트 내가 출력하고 싶은데 헬로는 글자 따로 자바스크립트는 따로 글자가 두 개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걸 붙여서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가 안 돼요. 만약에 붙일 거면 A, B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컴퓨터가 A, B라는 변수를 찾아요. 나에게 변수 선언을 안 했어. 변수 선언이 안 돼 있는데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제대로 안 나타나겠죠? 그러면 자 개발자 모드를 열어보면 변수 선언이 안 되어 있는데 변수를 사용한 아까 있죠? 제가 제일 많이 나는 오류가 A, B is not defined. 변수가 정의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변수를 내가 사용해야겠다 하고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변수를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그러면 연결해서 헬로 자바스크립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열 연결은 플러스 기호 더하기가 문자열에서는 연결입니다. 연결. 문자열에서는 더하기가 얘가 문자열에서는 스트링에서는 연결은 더하기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되어서 hello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자료형에 따라서 뭐가 연산자의 용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숫자면 더하기를 계산해주고 문자면 문자를 연결해줘요. 그게 기본적인 형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습하고 있어요. 복습. 한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번 다른 숫자 입력해가지고 되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하니까, 그렇지. 아니, 그렇게 원래 원칙은 그건데, 한 줄에 잘라. 줄이 많아지면 헷갈리니까, 그렇게 씁니다. 저장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저장 안 한 경우가. 뭐, 할만합니까? 아직까지.
어? 응. 다행이네. 응? 그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응. 함수가 나중에 하겠지만 함수도 얼러트 같은 건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죠. 이게 맨날 쓰는 거니까. 쓰는 애들은 자동적으로 외우는데 또 함수도 그 다 못 외워요. 스크립트에 가보면 따로 넘버, 데이터, 어레이, 펑션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응? 그렇지. 필요한 거는 이 펑션 뒤져보면 돼요. 펑션은. 그냥 쓰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익숙해지. 그래서 여기에 펑션이 종류가 뭐 관련돼 가지고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응? 함수가 무수하게 많다. 응. 찾아야 돼요. 자주 안 쓰는 것들. 자주 쓰는 거는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쓰는 거는 쓰고 나머지는 찾아서 쓰면 돼. 재밌다니 다행이네. 출력을 할 때 응. 변수 두 개를 출력을 이제 해요. 근데 두 개 다 이제 숫자인데, 응. 근데 정작 이제 출력할 때는 그러니까 10 더하기 5를 응. 했거든요. 응. 근데 105 이렇게 나왔어요. 됐고. 네. 그러면 그 문제열을 저장했는가 보네. 문자열이랑 문자열 사이에 응. 이제 A 플러스 B를 넣었는데 어떻게 했지? 여기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래. 여기 가운데는 이제 A 숫자. 플러스 B를 이제 출력을 하고 그러면은 그냥 새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그게 없어요. 됐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1005, 네. 1005. 얘를 앞에가 문자리고 뒤에도 문자리라서 이 자동형으로 형 변환을 시켜버립니다. 문자열로. 아, 왜냐면 우리가 문자와 숫자는 연산이 안 돼요. 그죠. 그치? 응? 글자 헬로우랑 숫자 100 헬로우랑 이거는 연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중간에 있는 숫자도 문자열로 변환을 시켜버려. 저것도 자동 일단 변환. 숫자는 숫자인데 응, 그냥 이제 문자열로 바꿔서 그냥 응. 100이랑 5를 출력을 해버려. 그래서 뭘 아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let 결과값을 따로 변수에 저장해야 돼요. 음, 응. 그래 놓고 따로 저장해 놓고 이제 C를 그렇죠. 출력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C를 출력을 해야지. 요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본인이 이제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따르게 하긴 해야 돼요. 임시로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러면 105가 저장이 돼 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려면 형 변환을 지가 알아서 시켜버려. 여러 개의 자료형이 연산이 되면.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네. 자, 자료형을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